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창발성 증진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핵심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며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육은 주로 전인 교육에 관한 것과 수월성 교육, 즉 홀맨 에듀케이션하고 익셀런트 에듀케이션이 대별되어 왔고, 교육은 그 생존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이는 다음과 같이 빅픽처라고 해가지고 대략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가 심포니, 화합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엠파시, 공감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플레잉. 여기에서 이제 특히 주목할 것은 ing가 붙어있는 스토리텔링과 플레잉이 아마 상당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하는 올림픽 경쟁이라든지 월드컵 축구잔치 같은 것이 이 플레잉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위해서 교육의 주안점은 의외로 4가지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세오리, 이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도 되지만 주로 정보력의 향상,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력,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발성, 창의성 뭐 등등 얘기합니다. 즉 비판적 사고나 정보적인 교육과 협동하는 교육, 창의적인 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창의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고, 머릿속의 그 생각과 머리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즉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많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는 극히 정보적이어야 하며 인포메이티브하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참신하고 업투데이트하고 특이해야 할 유니크네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베르나이스 에듀션 같은 분은 40여 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그들의 성공적인 삶의 원동력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는 리니우스 폴링이나 리차드 페이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고, 창의력 증진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분도 상당히 해찰을 잘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도 학교 정상교육에서는 낙오자가 된 바 있으며, 그가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 또는 광전자 효과 같은 아주 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로 TV 이론이 아마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에너지는
질량에다 빛의 속도를 제곱한 E는 이꼬로 MC 자승 같은 놀라운 업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그의 그 해찰 능력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구한 분들의 보고입니다. 둘째는 상상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특히 그 주라기 공원의 저자인 맥크리치톤 같은 분은 본래가 의사인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술이나 컴퓨터에 대한 그의 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보이도록 바꾸는 예술적 특징을 아주 꽤 들어본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호기심이나 창의성 연구의 대가인 호워드 그린버그와 사라 데이비스 같은 분은 다윈의 그 일기장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윈의 그 호기심이 아주 감탄하면서 그의 따개비 연구나 지질학에 관한 관심, 심리학, 경제학 등의 폭넓은 호기심은 그가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이제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가 아주 똑똑해졌을 경우에 의식이라는 것이 생길 것인가? 인간과 같이 컴퓨터도 의식을 갖게 되는가? 이게 지금 로봇에 의식이 생기게끔 사람의 어떤 기술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명확하게 이게 의식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렴풋하게나마 의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접근하면서 상당히 의식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이라는 것은 생물의 생존 메커니즘을 위한 환각과 시각에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뇌 속에서 680억 개나 되는 뉴런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시각이라든지 냄새, 청각 등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세상 일이나 우리 몸, 뇌의 역할로 해석되는 의식과 자아라는 그런 의식으로 구분해서 대략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뇌 속의 어떤 예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통로를 좀 항상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 상당히 소망입니다. 그 결과 연구물을 인정하는 것들, 즉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또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을 상당히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오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창발성 같은 그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것이 상당히 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지능도 이게 그 인텔리전스 퀄리티라고 해서 IQ 문제도 처음에 지능 지수를 계량화했을 때
제일 거기에 거부감을 나타낸 게 철학자들입니다. 거센 반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과학적 연구다 해서 그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창발성 연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한글날 행사를 우리가 거창하니 할 게 아니라, 조금 세종대왕의 머릿속을 좀 읽어서 어떻게 그렇게 창발성에 앞섰는지, 이것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한글날 행사로서는 대단한 의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찾아서 우리가 창발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의 로봇에 의식도 삽입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창발성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